안녕하십니까. 도선풍수 제34대 전수자 박민찬입니다. 박민찬의 풍수 세계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2003년도에 우리나라 국군이 상실돼서 나라가 망한다고 이미 예측을 말한 바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6년 전에 우리나라는 그 청계천이 개복됨으로써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흥하고 망하는 것을 결정하는 학문입니다. 아주 중대한 문제죠. 풍수지리가 아직 다 밝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로부터 조상이 미어가 좋으면 자손이 잘되고 미어가 나쁘면 안된다는 말씀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풍수지리학은요, 형상과 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청계천이 사람의 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배를 갈라놓으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이 청계천이 지금과 같이 갈라져 있으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서울이, 우리 대한민국은 서울이 중심부 아닙니까? 서울에서 모든 일이 결정되죠. 서울이 잘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이고, 서울이 안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심부의 배를 갈라놓으면 나라는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제가 1000년 만에 밝혀진 것입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인데요. 제가 도선 풍수를 전수받고 36년간 풍수를 연구한 결과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것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정계, 재계의 모든 풍수를 보고 틀린 바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 풍수라는 것은 인간사회, 세상사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청계천은 제가 확인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사실을 완벽하게 밝혀낸 것인데, 밝혀내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런 사실을 계속 말씀드린 바 있는데 아직도 이런 것을 신빙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믿질 않기 때문에 정말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자, 여기 신문 제가 청계천 복원이 재앙 부를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제가 이거 2005년도에 이려 서울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시죠. 네. 보셨죠? 이미 2005년로부터 이려 서울의 주간지죠. 청계천 복원이 재앙 부를 수 있다라는 기사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청계천의 그 사실을, 풍수학적 사실을 이런 기사 외에도 제가 40여 회 보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나라가 망한다고 말이죠. 결정적으로 배를 갈리면, 사람의 배를 갈리면 즉사하는 것과 같이 이와 같이 이 나라는 즉사한다. 즉사하는 건 두 가지가 있다. 전쟁과 경제가 망한다라고 제가 상세하게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런 사실이 아니면은 지금 이때부터 제가 이 주장을 해서 이게 사실이 아니면 지금 아무 일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이제 다 느끼고 있어요. 지난 여름에 2018년도 제가 여름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을만 되면은 국민의 비명소리가 나기 시작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완전히 비명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이 이걸 확인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이 연구를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뭔가 오해를 하는 건지 알면서도 지금 가만히 있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정말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들 방치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풍수연구자입니다. 풍수연구가가 이미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리고 또 연구자가 흥하고 망한다는 그 사실을 발표를 하면 저는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면서 저는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사실을 정말 뭐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수백 번 다니면서 강의를 했고 또 2007년도에는 국회 정론관에 가서 기자회견도 했고 정말 방송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그랬는데도 아직도 이런 사실을 지금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제 연구를. 그러니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지요. 이거 정말 보통 일이 아닌데요. 정말 여러분 콤에 대해서 말하는 식으로 소는 누가 키우나? 소는 누가 키웁니까? 여러분들이 다 나 몰라라 하면 소는 누가 키웁니까? 나라는 누가 살려요? 누구네 나라인데요. 우리나라예요. 여러분들의 나라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도 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또 하는 소리가 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죠. 이따위 소리나 해요. 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누가 나라를 살립니까? 그거는 정말 저한테는 안 듣니 만도 못해요. 내가 무슨 힘이 있느냐. 아니 내가 후원금을 내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국민이 다 같이 열정적으로 나서서 할 일을 가지고 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누가 저거 합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나라 걱정을 하고 그 원인을 얘기하고 그래서 나라 살리는 방법을 얘기하고 하니까 어느 분들이 참 안타까운 마음에 후원금도 10,000원도 보내주고 20,000원도 보내고 100,000원도 보내고 어느 분은 또 500,000원도 하셨어요. 작년에 2018년도에 500,000원도 하신 분이 계시고 200,000원도 하신 분이 계십니다. 자, 이 후원금은 제가 지금 이 나라 살리는 데 쓰고 있지만 저는 이게 택도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요. 저는 이때부터 2003년부터 나라 망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제 수입은 다 나라 살리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자라죠. 이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이 운동을 하러 다니는 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이런 것을 가서 포럼도 하고 뭐 이러는 비용이 꽤 들어갑니다. 누구 하나 10원 한 장 도와준 적 없어요. 그런데 이젠 저를 보기가 미안해서 그런지 내가 무슨 힘이 있어야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빈말은 참 냉수만도 못하던 말 있듯이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죠. 어떻게든지 내가 지금 많은 사람한테 이걸 알리고 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말이 저한테는 차라리 정말 큰 도움이 위로가 됩니다. 본인도 나라 살리기 동참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 국민이 빨리 알아서 정말 더 이상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언제든 간에 이걸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뭐 저러고 있는 거요. 저게 저 나라 살리는데 도움 아무것도 안 됩니다. 황교안이가 대표가 됐죠. 황교안이가 가서 살려요? 저 표만 얻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런 말이 이미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예수 믿어가지고 이거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지금 헛짓하고 다니는 거, 헛질하고 다니는 거예요. 황교안뿐만 아니에요. 정치권들 다 마찬가지고요. 지금 좌파들 다 뭐 더더구나 이건 뭐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또 나라 살리겠다고 지금 우파에서 뭐 방송도 하고 뭐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김정민 박사라는 사람이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 사람 강의 들어봤지만 똑똑해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박 겉핥기입니다. 그게 나라 살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결론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만 해요. 남의 탓만 하는 겁니다. 그게 대안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원적으로 잘못된 부분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되고 되는 것이지 이게 무슨 지금 결론만 말해가지고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은 북에 담은, 이북에 담은 퍼다 주느라고 나라 안 살린다고 그러는데요. 만약에 문재인이가 정말 정치를 올바로 한다. 북한에 관계없이 나라 살리려고 애를 써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북한 퍼다 주는 것만 걱정하는데요.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심각한 줄 아십니까? 문재인이가 대통령 역할을 제대로 해도 말이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이미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나라는 못 살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각하게 느끼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이런 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자기도 경험을 해보면은 정말 어느 힘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정말 안 될 때는 어느 힘이 작용하는 것 같더라. 이런 걸 볼 때에 풍수라는 것이 반드시 있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맞아요. 풍수는 자연의 위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연이 잘못되면 인간사가, 세상사가 다 허무하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든 뭐든 간에 이 자연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죠. 그 자연의 위력을 활용하는 게 풍수지리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학이에요. 자연을 활용하는 거니까 과학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그걸 미신이라고 자꾸 취급하면서 믿지도 못하게 하고 말이죠. 정말 너무 한심스러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하다 보면은요, 맨날 하나님밖에 모르는데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뭔지 아세요? 진정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자연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다 자연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에 하나님 말씀이 다 있었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은, 전설 속의 하나님은 자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지구상의 모든 걸 다 창조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활용하면 되는 거야. 자연 속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을 활용해라 그랬지, 믿어라, 기도하면 된다라고 얘기한 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치도 모르고 무조건 하나님만 따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만 믿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그래요. 하나의 신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유일신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건 무슨 소리냐면요, 자연 속에 다 있으니까 자연만 믿으라 이 소리예요. 자연을 다 믿으면 된다, 자연을 믿으면 된다 그런 거지 나를 믿어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그 이치를 그렇게 비유해서 한 말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 그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거죠. 그렇게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따르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자연을 활용해서 인간사, 세상사가 모두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이런 이치도 모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풍수지리가 미신이라고 그래요. 예수도요, 풍수를 활용하고 살았잖아요. 풍수는 기를 활용하는 거 아닙니까? 숨을 쉬는 것도 기가 있으니까 숨을 쉬는 거예요. 이게 풍수지리학입니다. 예수님도 31살에 잘못됐죠. 돌아가셨죠. 31살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때까지 숨을 쉬고 살았어요. 풍수를 적용하고 사는 겁니다. 석가모니 예수도 마찬가지고 공자도 마찬가지고 다 풍수를 활용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풍수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모르고 무슨 미신이라고요?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면서 함부로 하나님을 그렇게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모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을 정말 얼마나 나쁜 그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은. 제가 말하는 것이 틀리면 나오시라고요. 누구든지 나와요.
어느 장소에서 내가 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부처님 믿으면 된다고요? 뭐가 돼요, 되기는? 똑같습니다. 믿으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건 똑같아요. 이런 사실도 모르면서 지금 이 국가가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런 답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까지 했는데 이런 건 안 하고 그럼 믿어서 뭐가 됐냐 말입니다. 하나님 믿어서 지금까지 나라가 살고 있습니까? 풍수지력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역사가 결정됐어요. 하나님이 결정해 준 거예요, 그게? 그게 부처님이 결정해 준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믿음 때문에, 잘못된 믿음 때문에 이게 얼마만큼 나라가 영향 미치는지 아십니까? 정말 제대로 해야 될 풍수지리학이라는 것은 아예 배제시키고 미신화, 아주 그냥 본인도 다 풍수에서 다 살면서 말이죠. 저는요 너무너무 이거 우리 국민들이 정말 훌륭한 머리가 있고 훌륭한 국민들인데 정말 이상해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사실. 그게 풍수지리학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 사실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경제가 또 여러분의 일자리가 하는 일이 안 되고 모든 기업에 지금 다 도산되고 이런 사실이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즘에 화폐개혁 나오잖아요. 화폐개혁 한다고. 화폐개혁을 하면 1000분의 1 정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자, 화폐개혁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닙니까? 1000원짜리가 1원 되는 거고 10억짜리 부자가 100만원 되는 거예요. 100만원. 이거 화폐개혁 할 거예요. 틀림없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완전히 저는 미래를 내다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연은 거짓말 안 하기 때문에 자연의 이치대로 말하면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연구를 한 사람한테 이런 연구가 있다 그러면 이것을 더 우리가 같이 이 연구에 대한 더 이것을 개발할 생각을 해야죠. 과학으로도 증명하고 제가 말하는 게 사실인가 이걸 다 확인도 해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 제 얘기대로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얼마나 시급해요. 지금 이제 우리 국민들을 하는 소리가 지금 90%는 넘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공산화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문재인만 탓하지 말라 이거예요. 문재인이 지금 탓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근원적인 것부터 우리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답답해서 어떻게 이게 저거 되겠어요? 기업들이 지금 다 외국으로 나가고 장사가 안 되고 지금 뭐 아주 매일매일 이제 아주 하루하루가 나라가 지금 달라지고 있고 완전히 지금 정말 이거 비참한 꼴로 돌아섰는데 아니 제가 이런 사실을 얘기를 안 했어야죠. 이미 이런 이게 언론의 기사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증거가 없으면은 확실한 게 아니면은 이 언론에서 달아주질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게 다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으니까 이 기사가 나오는 거고 그리고 국어 사전에도 이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풍수지리란 땅의 형세를 보고 사람의 길흉화복을 연결해 설명하는 학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흥하고 망하는 것은 풍수 영향이라는 것이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찾아보시라고요. 그 국어 사전이라는 게 그러면 뭐 그 의미가 뭐 틀리는 걸 사전에다 기록합니까?
이런 그 명백한 사실을 밝혔다는 자체도 어마어마한 그런 연구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건데 어째 이런 주장이 사실로 지금 들어맞고 있고 지금 나라가 지금 완전히 망해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려고 이거를 이해를 제 얘기를 안 듣고 있는지 정말 도둑 맞으려니까 개도 안 짖는 시기인가요? 저는 도선 풍수 1100년 전 이 도선 풍수가 한 사람씩만 구존으로 전수됐다고 얘기했죠. 도선 풍수를 전수받은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해서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할 수 있는 것까지도 연구가 다 끝났어요. 활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알면 활용을 해야죠. 자연을 활용하는 게 돈이 들어가요? 힘이 들어가요? 뭐 싸워야 돼요? 돈 안 들고 힘 안 들고 싸우지 않고 대한민국이 세계화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했다는 말입니다. 이거 외에 더 중요한 연구가 어딨냐고요. 석가모니 부처 3000년 전에 이 양반도 이거를 밝혀내지 못했고 2700년 전 공자도 밝혀내지 못했고 2000년 전 예수도 이거를 몰랐던 겁니다. 전 세계인인 아인슈타인도 그 누구 훌륭한 사람도 이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이거를 밝혀낸 거예요. 그런데 손에 쥐어줘도 모르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 양반들을. 대한민국에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박민찬 외에 없어요. 왜? 지금까지 한 말은 제가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와보세요. 얼마나 이런 사실이 확실하면 제가 대한민국 국민을 향해서 이렇게 호소도 하고 원망도 하고 한탄도 합니까? 정말 대한민국 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위대한 자연을 가진 대한민국을 여러분 다녀보시잖아요. 외국도 다녀보시고 대한민국 여행도 다녀보시잖아요. 얼마나 잘해놨어요. 정말 눈부시게 성장한 거. 또 박정희 대통령이 그동안에 이뤄놓은 이 업적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런 사실을, 이런 것이 모두가 청계천을 복귀함으로써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청계천 복귀의 여부에 따라서 대한민국 흥망성쇠가 달렸다. 흥망성쇠가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 외에 더 위대한 연구는 없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풍수지리학은 모든 인간사, 세상사, 우리가 숨을 쉬는 것부터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없다. 제가 몇 년 전부터 시간이 없다. 이젠 어느 때까지 청계천 비버풍수라도 해야 된다. 근데 이미 비버풍수도 때는 늦었다. 이제 청계천을 비닐 하우스라도 덮어야 된다. 그렇게라도 덮어야 된다. 그러면 된다. 일단 그거 덮어놓으면 나라가 안정되면 제 얘기가 확실히 밝혀진 거 아닙니까? 밝혀진 거. 그러면 그때 가서 청계천을 더 아름답게 하고 청계천을 세계 관광으로다가 관광지로다가 만들어도 된단 말입니다. 그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이 이치가 맞다 그러면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청계천을 아름답게 꾸미고 또 그것으로 관광지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나라 발전에 도모되면서 세계 관광지를 만든다면 그 외에 더 좋은 일이 어딨냐 말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우리가 제 얘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있다가는 여러분들 자손들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그냥 이렇게 고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비참한 꼴, 현재 북한 그런 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60년대 1960년대 이전 지금 북한식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미 우리 국민이 많은 사람이 외국으로 몸팔러 간다는 말도 있습니다. 필리핀에 가서 발 닦아줘야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 여성들이 외국으로 몸팔러 간단 말입니까? 언제라도 이거는 해야 될 일입니다. 청계천 비보 풍수는 빨리 할수록 우리는 덜 망하고 바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고, 늦을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후손들까지 엄청난 비참한 꼴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면서 제 얘기를 똑바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